2016년 6월 27일 저녁,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던 60대 남자 김씨는요, 자기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남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됐던 이 말다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이내 동거하던 남자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홀로 집안에 남게 된 김씨. 너무 속이 상하니까 늘 그랬듯이 술 한 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와, 이 밤에 나 혼자 사무치게 외로워. 미치겠어. 결국 이 김씨는 허전한 마음과 욕구를 풀어줄 상대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장을 하고 말이죠. 김씨 남자예요. 그런데 여장을 하고 내 허전한 마음과 성욕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뭔가 좀 특이하죠? 이 김씨 동성애자였습니다. 남자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그렇게 여장을 하고 김씨가 나간 곳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부산역 광장. 그리고 이곳의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당시 53살의 이 씨와 44살의 정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김 씨는 정 씨와 이 씨한테 다가가서 어머, 술 드시고 계시네요. 나도 좀 같이 마시면 안 될까요? 여장하고 말투도 여성스럽게. 그렇게 세 사람은 원래 알던 사이 마냥 사이좋게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정 씨, 이 씨. 이 두 사람은 이미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였다 보니까 이 여장한 김 씨가 여자로 보였던 거예요.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53살의 이 씨. 아유, 반반하니 아담하니 이쁘장하게도 생겼네. 마음에 드네. 이 김 씨한테 호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술 먹으면서 추파를 던져. 아우, 김씨 이쁘네. 언제부터 이뻤어? 그리고 이런 이 씨의 추파에 김씨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결국에 이 김씨와 이 씨, 이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이 김씨의 집에 가기로 한 거예요. 당시에 이 김씨가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키 155cm에 50kg 정도로 아담한 여성 체격에 여자 옷을 입고 손톱에는 매니큐어 칠하고 누가 봐도 여자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해요. 여튼 이때 문제는 남아있는 정 씨였습니다. 이 정 씨가 기어코 이 두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도 가, 나도 같이 갈래. 나도 김씨 집 갈래. 그렇게 정 씨를 뿌리칠 수 없었던 이 김씨와 이 씨. 어쩔 수 없이 이 세 사람이 같이 이 김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김씨의 집에 온 세 사람. 또 거기서 술을 마셔요. 그러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니까 안주가 없네. 이에 김씨가 좀 드시고 계세요. 내가 안주 좀 만들어 올게요. 라면서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부엌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안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뭐 난리냐.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넌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 아니 형님 어찌 말을 그리 하쇼? 내가 먼저 한다니까. 알고 보니까 이 두 남자 내가 김씨랑 먼저 성관계 할 거라고 그걸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관계할 거야. 싫어요 형님, 내가 먼저 할 거예요. 그렇게 둘이 욕을 하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아니 두 사람 김씨가 여자인지 알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가 먼저 할 거라고. 이 상황에 놀란 김씨 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그만들 하세요. 일단 앉아서 말로 하자고요. 그만 싸워요 제발. 그런데 이미 너무 취해버린 이 씨와 정 씨. 갑자기 말리는 김씨한테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씨 너 뭐야 이씨. 인연이 너 빠져. 말리지마 인연아 확 그냥.
가운데서 갑자기 욕을 들은 거죠. 왜 나한테 욕하고 지랄이야? 순간적으로 김씨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른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이 김씨는 결국 이 두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셋 다 술에 너무 취해 있었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며 상황 판단이며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2016년 6월 28일 새벽 3시 10분경 이 김씨는 안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과도를 집어들고 싸우고 있는 이 두 사람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죽으라고. 이것들이 어디서 싸움질이냐고. 왜 나한테 욕하냐고.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은 이 씨였어요. 김씨 자기한테 좋다고 추파 던지고 자기도 호감이 있었던 이 씨. 이 김씨는 이미 광기 상태가 돼가지고 미친 듯이 이 씨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김씨가 이 씨의 몸을요 무려 목만 15번, 가슴만 8번, 배를 4번, 총 27번이나 찔렀대요. 자기도 좋다고 관계 가지려고 했었던 이 씨를 너무 잔인하게, 무슨 원한을 가진 사람처럼. 이 씨는 이런 무자비한 공격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를 살해한 김 씨는 바로 그 칼을 남아있는 정 씨한테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면 몸이 그대로 굳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김 씨가 이 씨를 마구 찌르는 장면을 정 씨가 보게 됐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리지도 도망가지도 못한 채 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이런 정 씨를 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김 씨는 정 씨한테 칼이 아닌 옷걸이에 걸려 있었던 노란색 꽃무늬 스카프를 빼들고 그걸 이용해서 정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런 모든 무서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제정신이 돌아온 이 김 씨,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씨는 스스로 자기가 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던 양산의 한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 입원했습니다. 시신을 그대로 자기 집에 방치한 채로 입원한 거예요. 집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누가 찾아와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두려웠던 이 김 씨는 집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혹시나 제 가족들이 찾아와도 집 문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절대 열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이때 집주인이 슥 이 김 씨의 집 쪽을 봤는데 비가 엄청 오고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창문 닫으라고, 집 안에 물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김 씨의 집 창문 쪽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이 창문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 김 씨는 자기가 입원 중이었던 정신병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사실 이 김 씨는요, 10대 후반에 고계단에서 고개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남성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줄곧 여장을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곡예예요. 곡예단. 곡예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남성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곡예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서커스. 사람이 이제 보통적으로 취할 수 없는 그런 동작을 취한다거나 약간 서커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부터 머리를 기르고 여자 속옷,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화장도 즐겨 하면서 여자 행세를 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웃긴 게 실제 집주인이며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김 씨가 남자였다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아니, 아무리 여자같이 해도 목소리는 숨기기 어렵다는데 이 김 씨는 목소리도 약간 여리여리 했었나 봐요. 사건 피해자인 이 정 씨와 이 씨 역시도 여자인지 아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김 씨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죽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적이 있어. 이때 이제 당시에 2008년도에 이 김 씨는 58세로 자기보다 훨씬 어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었고, 이것이 일부 동기가 돼가지고 살해했었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때 역시도 김 씨는 술에 만취한 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죽인 거였어요. 이때 이 피해자는 김 씨보다 무려 13살이나 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45세였다라는 거거든요. 이 김 씨의 말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2006년도에 이 피해자인 이웃 남자가 자기 집에서 술 마시다가 나를 막 성추행하고 수시로 나를 막 폭행해왔다는 거예요. 이 김 씨의 말에 의하면. 이 이웃 남자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앙심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2년 정도가 지난 2008년 10월에 이 정 씨와 이 씨 때처럼 이 김 씨가 여장하고 자갈치 시장에 갔다가 이 이웃집 남성을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술을 마셨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김 씨가. 그래서 둘이 이제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바로 다음날 만취해 있는 이 이웃 남자를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당한 성추행, 폭행이 생각이 나면서 미치겠더라. 그래서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사실 이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김 씨의 말뿐이었거든요. 성추행,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그 증거가 없어. 어찌됐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게 2015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지 거진 1년 만에 또 사람을 죽인 거예요. 2명이나. 살해 수법도 비슷하게 말이죠. 혹시 이 남자 연쇄살인마는 아닐까요? 살인의 맛이 들렸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사람이 또 징역을 얼마 안 살고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까? 경찰 조사 결과 이 김 씨 알코올 중독 빼고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정신병원 입원도 알코올 중독으로 한 거였다 하더라고요. 이 김 씨는 이전부터 계속 자기 성욕을 채우려고 부산역에서 노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자고는 했었다는데 결론적으로 이 김 씨 무기징역이 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러 선뜻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이전 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데다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사회 보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2016년 범인 김 씨가 수감 당시 66세 정도였으니까 지금이 이제 2021년도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현재 교도소 안에서 70세가 넘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6년도에 벌어진 여장 남자 부산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